자주 욱하시나요? 그렇게 화를 쏟아내고 뒤돌아선 혹시 후회하시나요? 누구나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화는 감정의 덩어리고 일종의 콤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독일 수 있을까요? 성현 씨는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부모가 싫어서 화를 냈고, 사춘기 때는 어른들이 싫어서 화를 냈습니다. 사회인이 돼서는 세상이 싫어서 화를 냈고,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돼서도 화를 참지 못했고, 그런 자신이 미워 또 화를 냈습니다. 성현 씨는 화를 술로 달랬지만 술에 취하면 술은 그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성현 씨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성현 씨는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엄마는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 쌍둥이 형을 편애했는데 사랑의 경쟁에서 밀려나 열등감이 생긴 겁니다. 아이에게 반복되는 열등감은 죄책감까지 만들었습니다. 나는 열등하다. 엄마와 형이 밉다. 이 두 감정이 만든 죄책감. 참을 수 없게 되면 화로 분출된 겁니다. 이럴 때는 화를 참기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의 화는 당연해. 당연하다고 인정받는 화는 굳이 밖으로 출구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밑바탕에는 오래된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너의 화는 당연하다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화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물론 누군가 또는 사회적인 불편 때문에 화를 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요, 나의 화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반복된다면 그 깊은 곳에는 오래된 열등감, 그리고 그에 따른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는 당연한 겁니다. 화를 내십시오. 다만 그 열등감과 죄책감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할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성주 씨는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분명 애처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서 확신이 든 겁니다. 그녀가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만날 때면 호위무사처럼 카페 한쪽에서 책을 읽다가 나갈 때 같이 나가 주었고, 하루에도 귀찮다 싶을 정도로 전화를 했고, 만나면 항상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애처가 후보였겠죠. 그런데 결혼해서 6개월 동안 남편은 결혼 전에 보인 집착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아내의 거의 모든 사생활과 직장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따라와 주지 않고 반항하자 언어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 물리적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위한 서류 절차를 모두 마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싸. 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탄성과 감격이 있으세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후련한 감정은 마음이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결정한 길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황홀한 감동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마음의 보증수표라고 합니다. 당차게 그 길을 가세요. 단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평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오롯이 당신의 몫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시죠. 누가 뭐래도 당신은 늘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 제발 줄여.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술, 담배, 과식, 도박까지. 우린 왜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직설적인 조언을 들으면서도 내 몸을 축낼까요? 이게 모두 육신의 본능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담배를 끊으려 여러 번 시도했으나 못 끊은 애연가에게 해준 말이 있다. 당신의 본능을 다독거려줄 그 밖에 다른 것을 찾아야 금연할 수 있네. 그냥 몸에 안 좋아서 금연한다면 배려받지 못한 본능이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할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줄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SNS에 특이하고 다양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자,
자아가 사는 집은 몸입니다. 자아가 몸의 본능을 너무 억압하면 자아도 함께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몸의 본능에 대해 애써 억누르지 말고 배려해 주십시오. 건전하게 본능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누가 본능을 억압하라고 규정했을까요? 누가 그 억압을 덕이라고 규정했을까요? 본능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쓰면 되는 것이지 억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본능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억압하지 마세요. 죄책감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심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조금은 건전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내 앞에 놓인 길이 맞는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렇게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처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앞에서 열리면 내 길이다. 열리면 가라. 너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이 너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욕심으로 묻고 있다. 인생에는 손실도 이익도 없다. 성장만 있을 뿐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아마 장거리 마라톤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어찌 보면 찰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계속되는 숱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고 싶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을 재지 말고 시간 싸움도 하지 말라고요. 인생의 목적을 있다가 없어질 얄팍한 곳에만 둔 사람은 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목을 매니 괴롭다.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목표만 분명하다면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들려줬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다.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계산서를 버려보세요.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불편하다. 차라리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진 않으셨나요? 정신분석학자 비오는 구성원들이 과거를 현재로 옮겨놓기에 정서적인 혼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정서적 혼란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를 뒤섞어 대화를 하니까요. 그래서 혼란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혼란은 창조의 모태다.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가 카오스였던 것을 기억하라. 역사의 성장이나 새로운 창조는 반드시 혼란을 거쳐야 한다. 혼란이 고통스러운 건 혼란하면 혼란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란은 불청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걸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혼란함 속에서도 혼란 이후를 보는 힘이 생길 겁니다. 마음의 혼란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혼란을 쫓아내지 말고 그 안에 잠겨 보십시오. 창조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혼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마음에 허기가 들 때가 있습니다. 성현 씨는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우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행을 베풀면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말을 듣고 가진 돈으로 좋은 일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듣는 인정의 소리가 있었고 그렇게 인정받는 소리에 허기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는 또 익숙한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의 일생은 허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신에게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만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침묵하다니, 나는 수시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까? 신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해. 나는 너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늘 허물을 피해 다녔어. 허물은 내가 인간을 만나려고 만든 나와 인간 사이의 공간이란다.
허무한 마음이 들면 그때가 곧 신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허무를 없애기보다 허무와 계속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허무와의 대화, 이쯤 되면 왠지 그 길었던 외로움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너의 화는 당연하다 였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사연과 그에 대한 마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꼭 책을 통해 여러분의 화를 이해하는 방법, 화를 다독이는 방법, 그리고 화를 제대로 풀어내는 방법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